오로지 머릿속에 공부하는 것만 떠올리세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면 정말로 잘 돼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럼 핑계죠. 해도 까먹는다? 핑계죠. 왜냐면 해서 계속 머리에 생각을 해야죠. 아, 내가 오늘 했으니까 뭐 다 떠오르는 거야. 아침에 암기했던 단어를 그 이후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암기하고 그냥 닫아버려. 또 암기하고 닫아버리고. 안 돼요. 암기한 것을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때 또 떠올려보고, 기억 안 나. 또 찾아보고. 또 지나가다가 떠올려봤더니 또 안 떠올려.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왜 그게 오래 안 가겠어? 오래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 이제 공부 습관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습관은 버리시고 새로운 해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좀 잘 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갈 건데 항상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반복, 머리에 생각 계속 해야만 될 거예요. 자, 행정을 볼게요. 이제 행정. 우리 행정학이 이렇게 옛날만큼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서 분명히 조금만 우리가 정성을 기울인다면 고득점 또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니까 항상 그런 계획을 짜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이 과목 자체가 말 그대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행정현상이라는 것은 행정학이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과 관련된 또는 정부와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뭔가 행정하면은 아 정부가 하는구나 라는 말 떠오를 거예요. 우리 지방정부가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하기도 해서 아무튼 정부가 뭔가 하는 것이 바로 행정학인데 행정현상인데 이런 정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뭘 혼자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북한이 쳐들어와요.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우리 개인이 대응해야 되는데 개인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다 모여서 기구를 만들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한테 업무를 맡기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정부 조직이 뭔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항상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우리 보통 정부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부르죠, 요구한다. 그 요구한다는 말을 행정에서는 투입한다라고 불러요. 투입한다. 투입. 자, 우리는 정부한테 뭔가를 투입하면 이 투입이라는 것은 뭔가를 요구한다는 말, 뭔가를 요구하고 또 뭔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요구와 지지를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정부가 뭘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죠. 이거를 전환한다 불러요. 전환. 트랜스퍼라든지 또는 트랜스포밍이라고 부르는 컨버전이라고 부르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정부한테 뭘 요구하냐면 지금 우리가 뭐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달라. 물가를 좀 잡아달라. 범죄 문제를 좀 어떻게 해달라. 연평도 같은 뭐 군대 문제, 국방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군대 등등을 많이 요구해요. 이런 많은 사항을 지금 정부는 받아서 만드는 중이 있어요. 그 만드는 중을 전환한다라고 부르죠. 앞으로 요 피라미드라는 삼각형은 관료제를 의미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관료제, 대규모 계층 조직을 말해. 대규모 계층. 그러니까 이 관료제의 개념은 대규모 계층 조직이지만 그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게 분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분업. 자, 우리 부처마다 다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죠. 우리 군대 문제는 국방부가 물가나 실업은 주로 경제부처의 뭐 기재부 등에서 알아서 좀 정책을 짜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계층이 나 있죠. 계층이 위에 장관부터 해서 계층이 쭉 나 있는 게 관료제 그림이죠. 그러니까 많은 요구 사항을 받은 정부의 부처는 다르지만 그러한 일을 해가는 과정은 더 유사한 거죠.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전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죠. 이거를 산출한다고 불러요. 투입 그다음에 산출. 그래서 실제 정부가 만들어낸 산출물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정책이죠. 정책을 만드는 거죠. 실업자 정책, 물가 정책 같은 정책을 만든다. 또는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죠. 서비스. 국방 서비스, 외교 서비스 유사한 말이죠. 이게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 이러한 산출물을 다시 이제 반영해줘요. 이러한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물가 정책, 실업 대책 등이 좀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그런 고치는 과정을 우리는 환류한다라고 부르죠. 환류한다. 이게 다시 환류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모든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환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환류, 시정조치, 피드백한다. 피드백,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연구하기 위한 학문이 행정학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행정학의 교과서가 나오는 거예요. 옥차. 그래서 첫 번째 총론이 있죠. 행정의 총론. 이 총론은 행정학의 기본을 배우는 단원. 그래서 이걸 기초 이론이라고 하죠. 기초 이론. 여기서는 행정이 무엇인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언제 성립했는지, 행정현상 중에서 무엇을 연구할지 같은 행정학의 접근, 방법 등을 간단하게 보이는 부분이 다 기초 파트. 기초. 그리고 요 강론에서는 실제 만들어낸 결과물인 정책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정책론이고, 정책론. 또 정책을 만들어낸 정부 조직을 알아야죠. 조직을 알아야만 정부 조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동기부여 과정, 교육훈련 과정, 근무 성적 같은 거, 사기 같은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직을 배우는 파트가 조직론이겠죠. 조직론. 그리고 조직 안에서 사람 관리해야 돼. 인사관리, 인사행정을 배워요. 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그리고 조직 안에 사람이 있을지라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재무행정을 배워요. 그리고 환류. 자,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제해서 개혁도 해야 돼요. 행정 환류를 배우고, 행정 환류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배워요. 지방행정.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행정론. 그래서 거의 모든 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크게는 총론, 강론으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편으로 따지면 총 7편 돼 있죠. 이렇게. 기초부터 해서 다 정책해서 7편 돼 있는 것이 일반 교과서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게 행정이구나라고 하는,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학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책들에서 이 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동수 교수님이라고 저희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처음에 행정학을 소개하면서 이 틀을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놈을 다 받아 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물론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한 업적을 남긴 거죠. 항상 처음은 중요한 거예요. 처음. 이걸 어떻게 소개할까?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이 미국 행정학이지만 미국에 유학 가셔서 그때 공부했던 이론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책을 번역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간 계속 이 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다 자리가 잡힌 거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새롭게 중간에 조직론 따로 할지라도 이 틀을 내에서 하는 것이지 틀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면 아마 전체를 좀 우리가 조감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보자면, 자,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행정의 의의를 배워요. 행정이 무엇인지 개념을 배우는데, 행정의 개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날 배운 것은 내가 그날 뭘 배웠는지를 말로 설명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 내가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것을 엄마한테, 동생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항상 공유하자는 거죠. 집에 가면서 내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야, 내가 집에 와서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쌤이 처음에 했을 때 이게 투입 있었고, 산출 어떻고, 투입, 전환, 산출, 환류해서 총론, 강론이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막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내가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막연하게 머리에서 맴도는 것은요, 절대 이용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은 입으로 나와야만 이용이 가능해요. 머리에서는 아무리, 알았다, 대충 알 것 같아.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문제가 되면 어려운 것을 말로 표현되기까지는 그만큼 표현을 많이 해야겠죠, 머리에서. 완벽히 정리가 돼야만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알 거예요. 나는 알겠는데 확실하게 이걸 이해시켜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서, 오늘 뭐 했다? 이랬지 해서 스스로가 막 말해가면서 막 써보는 거죠, 노트에다가. 연습장에다. 해보면서, 그날 배운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그게 이제 그날 공부를 다 한 증거예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자, 행정의 의의인데요. 자,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의 행정과 광의의 넓은 의미 행정과 그 다음에 협의.
좁은 의미의 행정의 개념이 있어요. 자, 넓게 볼 때는 행정을 뭘로 보냐면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라고 불러요.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 이렇게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해서 협동하는 것이다 라고 불러요. 합리성, 협동이란 말을 주의하자. 자, 그러면 이성에 합치한다는 말, 이성적이다는 말이죠. 이성. 이 자체가 벌써 기본 개념이 이성적이구나. 이성 반대가 뭐죠? 감정이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한다는 말. 이성. 그리고 이성은 곧 계산적인 거죠.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계산한 결과구나. 그리고 최적의,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최적의 수단 선택이다. 이게 이제 합리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합리성. 협동이죠. 자, 투쟁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도의 이성을 수반해서 협동을 한다는 것은 공행정과 사행정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렇죠? 자, 앞으로 공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말하고 일반 행정을 말하고 사행정은 경영인데요. 자, 공사행정인 행정과 경영이 고도의 합이성을 수반해서 협동하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같죠? 다를 게 없죠. 따라서 이 넓은 의미 가지고는 공사행정의 구분이 또 행정만의 고유한 개념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말은 공사, 행정이 다 보편적이다. 넌 공통적이다. 보편성. 그러니까 행정만의 고유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줄일 때 이제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주체만 정부 관료제가